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형사재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했습니다. 벌금까지 선고됐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 들어가기 전에 유시민 전 이사장은 한동훈 장관이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재판에서 졌습니다. 무슨 재판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앙심. 앙심.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유추될 수 있겠는데 큰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앙심을 품고 일으킨 사건, 그 결과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앙심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애꿎은 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방화 용의자도 사망을 했습니다. 자, 7명의 목숨이 사망한 겁니다.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저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앙심을 품은 방화 범죄, 그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한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추태. 그런데 이 추태라는 단어 앞뒤로 쌍따옴뼈가 붙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발언인데 추태다. 이 말은 들은 사람은 굉장히 모욕적일 텐데요. 누가 한 말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바로 이준석 당대표가 귀국하자마자 정진석 부의장에게 추태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자제하라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당 지도부에 만류해도 추태다라는 굉장히 논란의 단어를 쓰면서 정진석 부의장을 공격한 겁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젊은 당대표의 끊이지 않는 논란, 이 발언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잠시 후에 추태 논란 다뤄보죠.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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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열렸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향신문입니다. 형사재판부는 유시민 씨를 패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승소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결과입니다. 1심 벌금 500만 원. 법원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당시 한동훈의 검찰이 불법으로 몰래 들여다봤다라는 주장을 한 유시민 씨의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이 비방을 목적으로 한 흠집내기용 주장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한 장관이 상 받을 일은 한 건 아니다 라고 재판 후에 입장을 밝혔다는데 자기 반성이나 성찰, 뉘우침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한 달. 한국일보 3면이 분석하고 있는 기사인데 정치 기사입니다. 한 달. 누구의 한 달째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째 변화는 국민에게 증문즉답하는 것, 특히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에 답변하는 것, 참모와 자유토론하는 것, 격식 깨고 소통했다고 한국일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검찰 출신 편중된 인사 비판을 외면한 점, 야당과 협치의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한국일보는 동시에 또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용산 집무실 앞에 용산공원이 시민들에게 일부 구간 개방됐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잠시 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